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은 11월 18일 월요일이고요. 테슬라 월가 국제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오늘 급등했고요. 조금 밀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을 완전히 떠받치고 끌어올렸던 대장주의 역할을 독특하게 확실히 했습니다. 자, 요 소식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15분 차트인데요. 15분 봉 차트. 자, 종가 기준으로 5.62%로 마무리가 됐고요. 애프터장에서도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한 6% 가까이 요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10% 찍는 분위기였거든요. 장중 한때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자, 오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에 이에 따른 것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죠.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가 프리장부터 갭상승한 거 보이시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 단위의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론의 신의 한 수거든요. 주별로 자꾸 태클 걸고 주별로 규제를 갖다가 완화 또는 강화시키는 걸 보면서 아하, 일론은 생각을 한 거죠. 연방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손잡은 거잖아요. 자, 규제 완화로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차가 운행이 되면 자율주행 기술과 AI의 테슬라의 미래를 걸어온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리포트를 냈고요.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무인 로보택시를 공개했고 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죠. 다만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의 규제가 걸림돌이었는데 현재 당국은 제조업체가 허가받아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수를 2,500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자, 트럼프 인수팀은 이를 10만 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도 뭐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게 한꺼번에 다 뜯어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요. 지금 레드 수합이에요. 4년 전과 완전히 판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도 트럼프,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 게리 겐슬러 사표 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거칠 것이 없는 분위기로,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2.0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는 다소 시행착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2기 때는 완전히 힘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1기 때는 펜스였나요? 부통령이 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의 태클 거는 정말 적과의 동침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칠 것이 없음. 여기에 이제 최대 수혜가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끝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인데요. 다우가 마이너스 0.13, 나스닥이 플러스 0.60, S&P 500이 플러스 0.39, 러셀 2000 플러스 0.20으로 맞췄는데요. 자, 어찌 보면 다우하고 함께 보면은 혼조세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동부 시간으로 12시부터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그닥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시장을 잘못 보는 거고,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선물 시장은 굉장히 좋으면서 올라갔는데 그 흐름을 좀 타지 못했죠. 그래서 매도가 나오면서 꺾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좀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피바다 큰일 났다. 뭐 러셀이처럼 뭐 지금 곤두박질 쳤잖아요. 하지만 장 시작하고 30분 후부터 자, 매수세가 딱 들어오면서 특히 테슬라가 그랬죠. 쫙 끌어올리는. 즉 오늘은 혼조세이긴 하지만 그냥 혼조세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보세요, 여러분. 1분봉 차트 보면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쉽지 않은가? 테슬라 왜 이러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더라고요. 이 매수세 보이시죠? 쫙 끌어올렸고 10% 가나요 하는 순간 또 매도 물량 나와가지고 쫙 빼다가 여기 이때 장 끝나기 1시간 반부터 또 다시 쫙 끌어올리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좋았다고 한다면 오늘 테슬라 10% 찍었겠죠. 자, 오늘 장을 좀 잠시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시장을 끌어내린 이는 엔비디아하고 아마존, 일라이릴리 보이시죠? 오늘 팔라니도 좀 안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 플러스 인사이더들이 팔고 있습니다. 또 이거 참. 아무튼 팔라니는 인사이더들 용서가 안 되지. 아무튼 네. 하지만 시장을 끌어올린 이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군들.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오늘 오징어 투 넷플릭스도 오늘 한 건 해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어저께 제가 속보 뉴스를 전해드린 것처럼 최신 칩인 블랙웰이 그 과열 문제로 양산을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죠.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 소식에 테슬라를 비롯한 관련 주가들의 종목들이 쫙 끌어올렸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내일 모레 어닝 발표를 앞두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제가 어저께 속보 소식을 전해드리면 좀 안타까운 게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엔비디아 물린 그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 꼭 태클을 걸어요. 뭐 얼마 안 빠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한마디 할까요? 센통이다 이씨. 그러면 안 되죠. 리스크 관리하라고 알려드린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제가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시민권자도 아닌데. 그 영상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머스크의 큰 꿈은 세계 대통령도 아니고 좀 자, 다시 돌아와서 에이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 핵심을 좀 짚지 못하고 꼭 그 꼬투리 아유 참말로 짜증나. 짜증내면 안 되죠. 월요일이니까. 자, 다시 즐겁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대선 이후에 단기 랠리로 차익 실현 요구가 강해진 것 플러스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재촉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불확실성이 다시금 커지면서 시장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효과 때문에 시장이 쫙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찬물을 누가 끼얹었죠? 맞습니다. 파월만 끼얹은 게 아니라 파월이 끼얹고 그 뒤에 이제 연준 위원들도 계속 소방수가 돼서 끼얹고 있거든요. 파월 이야기와 연준 위원들의 얘기가 똑같아요. 뭐냐면 뭐 트럼프 행정부 좀 지켜봐야지. 그리고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필요성을 얘기하더니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싹 바뀌면서 금리 인하를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시장 상황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는 함께 안 가겠다는 모습인 것 같죠. 그렇죠? 뭐 좀 지나고 보면 알겠죠. 파월 말고 누구를 임명하는가? 근데 연준 위원들이 똘똘똘 뭉쳐서 무슨 독립군 투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반트럼프 진영이 형성이 되는 분위기.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걸 이제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가 지난주 파월과 그 연준 때문에 쫙 꺾였다가 심지어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FOMC 때. 오휴. TMF 움직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 그 분위기를 다시 끌고 왔어요. 누가? 상승팀이 이쪽이 특히 이제 트럼프 쪽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을 그동안 끌어올렸던 게 트럼프 효과였으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보자면 바로 이 트럼프와 파월의 파워 게임 두 사람의 파워 게임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분위기 파월로 대변되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고 한 거에 대한 그 다음에 플러스 야 트럼프 쟤네가 저런 식으로 막 파격 인사하고 막 관세 때려 묻고 하면은 야 이거 시장 내년에 이거 시장 더 인플레이션 심화될 텐데라고 하는 어떤 걱정거리 거기다 경기부에 함께 쏟아부으면 또 인플레이션 할 때는 이 걱정하는 이들의 심리가 주가가 이제 6개월 거를 먼저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야 일단 팔고 보자라고 하는 측이 이제 버핏 형님을 비롯한 진짜 미국의 그 억만장자들은 지금 주식을 다 팔고 있거든요. 현금 보유. 야야야 좀 야야야야. 그러니까 항상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죠. 사실 저희 미주놀도 요쪽하고 좀 가까워요. 먼저 치고 빠지는 전략.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희생양이 저는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발열 현상은 뭐 조그만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쵸. 그 그래픽 카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거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됐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뉴스가 뜬금없이 갑자기 뭐 발열 현상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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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한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 엔비디아의 이번 악재 소식은 내일 모레 어닝 발표 때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고 우리 황 사장이 어떻게 답변하는가가 정답이지 지금은 좀 카더라 통신의 글들과 리포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한 거겠죠. 자, 여러분 SMCI 오늘까지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것. 자, 이 소식 좀 들여다볼까요? 회계 부정 의혹에 시달리면서 상장 폐기 위기까지 몰렸던 슈마컴.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늘 증권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오늘 한번 볼까요? SMCI. 저도 오늘 이 종목을 사냥에 성공을 했는데 SMCI죠. 15.93%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거 장중에 20%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좀 흘러내렸어요. 이게 쫙. 저는 그래서 이거 제출을 안 했나? 제출을 안 했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요때 제가 이제 숏을 쳤고 지금 제출했네요. 지금 FT에서 지금 다시 지금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죠. 와, 이럴 때 저도 유혹을 받죠. 잠깐 뉴스를 스탑시키고 사냥에 들어갈까? 뉴스를 봤는데 지금 제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애프터장에서 지금 슈마컴이 지금 쫙 끌어올리는 분위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리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조금 냉정하게 내일 사냥으로 넘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셨죠? 38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장이 드릴 말씀. 이럴 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많이 들어가서 물리거든요. 데이 트레이딩 사냥 얘기예요. 이럴 때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자, 증권 회계 부정이나 리포트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급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리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빠진 종목들은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잔악계나 리스크 관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스피릿 에어라인입니다. 자, 티커는 세이브죠. SAVE. 누구를 구하지 못했죠.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프터장에서 홀트가 걸렸는데 이게 거래 중지죠. 지금 거래 중지. 결국은 경영량 끝에 파산 보호를 신청해서 오늘 주가가 무려 장중에 18% 가까이 급락하면서 애프터장에서 지금 거래 중지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자 티커는 LBRT, 자, 리버티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트럼프 2.0 행정부 에너지 장관의 화석 연료 옹호자인 유전 서비스 기업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 크리스 라이트가 지명됐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티 에너지 주가가 오늘 무려 4.8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라이트가 이사회에 속해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스타트업 오클로 주가는 무려 몇 프로나 14%나 뛰었습니다. 와, 오늘 오클로 대박이었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14.83%에서 애프터까지 하면은 15% 가까이 사냥에 성공하셨습니까? 미주널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이런 영상에 대한 이런 종목에 대한 추천을 멤버십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라고 할 때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범유럽 집스, 그다음 국제 유가는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중동 쪽 리스크가 점점 다시 또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도 북한군 것 때문에 이제는 그 미국에서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에 지금 푸틴이 뭐야 우리랑 같이 3차 대전을 하겠다는 말이야? 라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금 중동의 리스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악계나 리스크 관리, 작게리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특히 뉴욕 쪽에서 연쇄 묻지마 폭행 공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60대 아시안 2명 공격을 받아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항상 이 아시안 혐오 범죄가 미국에서 굉장히 판을 쳤는데 저도 이게 사실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번에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공언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미국이 큰 소용돌이로 치닫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현지의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은 새해 1월부터 자 이제 한 달 남았죠. 6,800만 노년층 소셜 연금이 $50 오르고요. 월 $50. 그다음에 의료비도 $10를 더 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국제 뉴스 쪽으로 가볼까요? 반가운 소식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동 특사가 19일 내일이죠. 레바논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자, 러시아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승인 분쟁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뭐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전쟁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또다시 비트코인 5만 1,000개를 매수한다는 소식에 이 종목도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업인지 뭐 소프트웨어 기업인지 정말 음? 테슬라가 오늘 5.62% 급등했고 루시드도 6.47%. 근데 전기차는 리콜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라고 하는 소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트럼프의 자율주행 규제 풀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속보 소식이 되겠네요. 자, S&P 500이 내년 말에 6,500까지 간다라는 얘기와 함께 최대 10%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 요 소식을 끝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아시죠? 내년 S&P 500 전망치를 6,5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 전 기준으로 5,90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보다 1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건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경제 성장률의 개선, 트럼프 전 미 당선인의 규제 완화 정책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주식이 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고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될 거고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펼 것이고 여러분 TMF TLT에 물리신 분들 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올라갑니다. 자, 윌슨은 보고서에서 선거 이후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잠재적으로 살아났고 이는 25년 시장 전반에 걸쳐 보다 균형 잡힌 실적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여전히 높지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에 주가 수준이 정당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모건 스탠리는 월가에서 증시 약세론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 꼽혀왔죠. 항상 그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근데 좀 약간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5월 S&P 500 지수가 내년 중반 5,400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기준 이미 5,900선에서 마감이 되었죠. 월가는 모건 스탠리마저 기존 입장을 전환해 증시 상승장을 전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약간 베어 쪽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불 쪽으로 바뀌니까 이게 진짜 상승이 오는구나. 자, 모건 스탠리는 특히 금융주와 같은 경기 순환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 등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윌슨은 시장의 주도권 변화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세계 무역, 정부 지출과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시장의 대응 능력 끌어올려야 됩니다. 순발력 있게 가셔야 돼요. 우리는 시장에 장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자,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에 급등한 증시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RBC 캐피탈이 대표적인데요. 이날 S&P 500 지수 하락이 이미 시작될 수 있다면서 적게는 5%, 많게는 10%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고금리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다만 경제 성장률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락폭이 1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요 기사를 곰곰이 들어보시면 일단 여러분의 이 스탠스를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 하나는 노이즈 섞인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넘칩니다. 여러분, 미준을 구독하시면 그 노이즈 싹싹 제거한 찐 뉴스를 속보 형식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고요. 어저께 제가 엔비디아 속보, 오늘 엔비디아 빨갛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희 미주놀은 펌핑하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하락을 부르짖는 채널도 아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작을 바라보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미주노의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쪽에 딱 구독하시고 또 공부방 들어와서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누적 수익률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장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발력 키우셔야 되고요. 대응의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구독, 알림 바쁘시더라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